특검의 얘기 중에 주목할 부분이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또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지금 이제 정유라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발부까지 됐다는 거는 법원도 정유라 씨의 그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네네. 관련돼서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범죄에 관련된 부분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발부를 해도 될 만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발부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듯한 수사 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현판식을 하자마자 바로 삼성과 관련된 뇌물 관련돼서 국민연금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정유라 씨에 관련돼서는 검찰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에서 활개치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를 안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지금 네. 수사를 속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권 관련된 조치도 무효화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관련된 체포영장까지 이제 독일 검찰에 이제 제공을 하면 독일 검찰도 독일 법원에 이런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네. 지금 독일 법원에 다시 독일 내에서의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를 받아서 지금 소환에 관련된 부분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유라의 여권을 무효화한 조치가 있다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조 변호사님? 일단은 범죄인 인도를 하기 위한 전제 그 조치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여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유럽에서는 생겐 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별도의 그 입국 절차를 특별하게 거치지 않고도 지금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유라 씨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받은 여권 네. 이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만든 다음에 네. 불법 체류자인 사람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명,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관련된 부분을 부수적으로 입증을 하게 되면 네. 독일도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조치를 단계적으로 아하. 밟아갔다고 보입니다. 근데 황 소장님, 예. 정유라 소재지를 이제 확인해서 추적 중이다 이렇게 특검은 밝히고 있지만 과연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나 있을까요? 지금 특검조차도 독일에 있기는 있는 걸까요? 정유라가? 뭐 다른 나라를 좀 돌다가 독일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독일 검찰이 한국 측에서 협조가 있으면 네. 주방 등을 포함한 네. 수사 공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 몇 차례 밝혔고 네. 또 한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온 프랑크푸르트주 네. 이 검찰 고위 관계자도 그렇게 한국 기자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이요 수사를 할 때 정유라에 대한 어떤 송환이나 또 수사 협조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독일 측에 하지 않았어. 오히려 독일 측이 볼멘 소리를 좀 한국 측에 하는 모양새였죠. 네. 그런데 특검이 첫 단계로 저렇게 한 부분은요. 정유라가 삼성 측에 220억 지원 계약에 있어서 수혜자이자 그 고래 스포츠의 양대 주주 중에 한 명이고 심지어 정유라가 키우는 애기 기저귀나 개 15마리의 패드, 펜스까지도 그 돈으로 샀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사건의 한마디로 피의자고요. 네. 또 이대 또 청담고등학교 불법 입학과 졸업에 관한 네. 또 그 재학에 대한 학사 관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특검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주방 조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범인 인도 협조 요청을 하면 현장에서 또 안 가겠다고 네. 또 이렇게 변호사를 이렇게 고용해서 소송을 내고 이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네. 저 경우 같은 경우는 주방으로 깔끔하게 독일 측이 협조해서 네. 신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 강제 네. 귀국 조치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죠. 네. 독일 검찰이 소재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다. 네. 김성환 변호사님. 저는 정유라 씨가 들어오는 시점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규철 특검보도 얘기를 했는데 정 씨의 소재지가 파악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소재지를 추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정유라 씨가 지금 또 홀몸도 아니잖아요. 네.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요. 아하, 네. 또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독일을 갔다 들어왔는데 네. 그때 독일 교포들이 정유라 씨 소재지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면서 정유라 씨가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 소재지가 대략은 파악이 되고 있다. 네. 근데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강제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은
일단 먼저 독일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해서 독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정유라 씨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1순위 방법이고 만약에 그게 무산이 되거나 그런 방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서 네. 독일 정부가 아예 독일 검찰이 추방 조치를 하게 만드는 네. 뭐 이런 순서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와 추방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느냐.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하면 더 빨리 해결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자진 귀국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정유라 씨를 빨리 데려와야 된다 생각하는 이유, 전 특검에서 제일 먼저 여기에 어프로치를 하는 이유가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최순실, 안종범 수석 전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나 강요죄로만 들어갔는데 지금 핵심이 제3자 뇌물 혐의 입장인데 최순실과 삼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인 연결을 고리에 가운데 선 사람이 정유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들어오면 사실은 삼성이 최순실 개인 계좌로 넣어준 80억 중에 43억은 뭐 말 사는 데 썼다가 되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3자 뇌물 공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하나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게 지금 다 어느 쪽도 다 부정하고 있고 이 공중에 지금 떠도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상황이니까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기 위한 시발점이 결국 정유라가 돼야 되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들어오는 데는 특검이 모든 노력을 다 할 거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유라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먼저 2대 특혜 입학 의혹, 이게 먼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 조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특검에서요 정유라의 아바타를 찾아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일단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학교 제대로 안 다녔다는 건 뭐 사실상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근데 이제 학교는 안 다녔는데 분명히 학점을 받기 위한, 그리고 학점에 관련돼서 학점을 받기 위한 뭐 과제 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엉성하지만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행적 이행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하고 관련됐고 이런 실질적 이행을, 외형적 이행을 했다면 그 교수들하고도 관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되게 추적해 왔었는데 사실상 특검팀이 이런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을 지금 특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실제로 지금 특검에 이런 부분에 외형적 학점을 받기 위한 외형적 업무 수행을 본인이 했고 관련해서 그 관련된 이대 관계자들, 교수들 관련된 부분에 업무 처리도 한 것 같은 진술을 한 부분이 밝혀져 있어서 특검이 어느 정도의 관련된 부분을 포착을 하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 감사를 벌였잖아요. 그때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 시험 의혹과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도 대리 수강한 흔적도 발견됐다. 그렇다면 정유라를 대신해서 누군가 수강 신청도 대신해주고 강의도 듣고 시험도 대신 봐주고 이랬다는 건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주목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 변호사님 설명처럼 최순실의 개인 비서랍니다. 지금 이 특검 조사를 비밀리에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조 변호사님 설명처럼 교수들, 2대 교수들과하고도 어떤 관계, 모종의 관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황 소장님, 이 개인 비서라는 사람이요. 특검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쇼핑백 6개를 전달했다. 물론 그 쇼핑백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쇼핑백에 6개를 전달했다. 일단 선물 정도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수들 에고요. 쇼핑백 6개니까 복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학점이나 이런 어떤 대리 수강, 그다음에 또 대리 시험, 또 대리 리포트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았다면 덜에라는 거, 또 쇼핑백 6개라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이 이화여대에 이 부정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부정 입학의 대가로 아하. 무언가를 갖다가 전달하는 네. 부분인데요. 쇼핑백 안이라는 것은 꼭 물건만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해석하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아하.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꽉 채우지도 않고 쇼핑백에 박스만 채운 다음에 그 안에 요즘 5만 원권이 있으니까요. 네네. 넣어서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쇼핑백을 언제 전달했느냐 네. 이렇게 봤을 때 입시를 전후해서 전달했다면 네. 이것은 아마 그 100% 네. 이 부정 입학에 대한 반대급부나 대가였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입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학점이 문제가 되고 네. 학사 관리가 문제였을 때는 또 학점이나 학사 관리에 대한 반대급부성일 건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마 시기를 조사해 보면 입시 때 전후에서 관련자들 여러 명에게 이렇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네. 물건이라고 봅니다. 네. 최순실의 개인 비서 이니셜로 영어 이니셜로는 SC라고 지금 나오는데 2대 관계자에게 쇼핑백 6개를 전달하라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건네줬다고 특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쇼핑백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건지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쇼핑백을 전해주기만 하면 됐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이게 지금 쇼핑백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누구한테 과연 전달을 해줬는지 이걸 이제 본인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얼굴을 대조해 보면은 그렇죠. 네. 대략 알 수 있고 네. 만약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은 학교의 어느 곳에 있는 교수실이든 어느 장소에 갖다 줬다고 한다거나 이런 진술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정치자금과 관련돼 있는 사건, 정치인들 연루돼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전달해 줬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하. 이렇게 심부름을 한 사람이 오히려 가지고 어디 사라졌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른바 배달 사고. 네, 배달 사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진술을 해버리거나 이대 교수들은 갖다 줬다고는 아는데 난 받은 적 없다고 딱 네네. 시치미를 떼버리면 네. 지난번에 이 청문회 때 등장한 뭐 교수, 총장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시침이 딱 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은 이거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특검이 보십시오. 사실 이 쇼핑백을 전해준 사람들 6명뿐만 아니라 그게 확정적으로 안 밝혀진다 해도 그 주변에 연결된 6명 평행한 정황적으로 관계가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계좌 추적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계성 고리를 단순하게 쇼핑백 6개뿐만 아니라 아까 황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단순한 입시 때냐 아니면 뭐 학점 때냐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전에 어떤 연관계성을 갖고 움직였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계좌 추적한다고 보여 이번에 특검에는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아, 그럴까요? 네. 일단은 출발은 희망적으로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홍 소장님. 네. 저럴 때 보낼 때요. 이 받았냐 보낸다 하고 사전에는 전화하고 또 사후에는 받았냐고 이렇게 중간에서 사라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합니다. 네. 저렇게 보내놓고 그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확인 안 하는 뇌물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명품백이거나 돈이거나 뭐 이런 정도로 추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반드시 확인이 됐을 거다. 네. 그럼 확인이 됐으면 결국은 그 전화 조회에서도 네.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이 쇼핑백을 6개 전달했다. 그럼 최소 일단 혼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교수들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우리 보통 심부름할 때 그리고 윗사람이 심부름 보낼 때 무엇을 전달하라고 할 때 기억력에만 의존하지 않잖아요. 꼼꼼히 배달 사고 내지 않으려고 메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얼굴을 모를 경우 누구누구를 찾으러 왔다 하고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분명히 전달을 했을 거예요. 쇼핑백 건넨 이 최순실의 개인 비서 이 사람은요. 어느 교수, 어느 관계자를 찾아갔는지 분명히 메모는 해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쇼핑백을 6개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는데도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했던 행태 같이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부정 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 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생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서 됐습니다. 제가 거짓증은 물었었습니다. 계속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건 남궁건 진짜입니다. 승마 관련된 선수를
한번 고려해 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려하라는 말씀은 예, 아니었고 예, 그냥 이렇게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때 권력 실세라는 거 알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전공이 이공계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전 총장으로서 전 총장 재임 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뭐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계속 이런 정언이 이루어지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정진호가 어떻게 입학을 해? 의원님 여기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의원님이 지켜보신 신성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당한 지시나 그다음에 어떤 청탁이나 이런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청문회를 보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과 많은 국민분들이 분통이 터지셨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부 감사 결과는 다 허구고 소설이에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 변호사님 전부 모르세 아니다 없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 비서가 저 증언했다는 거 보도로 본 다음에 큰일 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하. 특검팀에서도 관련해서 위증하는 사람들은 다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박영수 특검도 지금 이화여대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뻔한 얘기를 지금 뭐 위증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최순실의 개인 비서라는 부분을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검팀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입장과 그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특검팀한테 털어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되게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특검이 이게 내용이 포장이 돼 있더라도 이게 뭔지에 관련돼서는 물어봅니다. 그럼 모릅니다. 그러면 뭘로 추정하느냐라고는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지시하는 사람의 습성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어봤을 거고요. 준 시점 그리고 당사자에 관련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라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 국정조사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특검팀에서는 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상 특검이 수사가 진행되면 분명히 저렇게 국정조사에서 저렇게 진술한 그 당사자들에 관련된 법적 조치, 위증에 관련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 소장님, 이 사람들 과연 저 사람들한테 교수란 직함을 부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들 정말 나중에 특검 이 조사 시작되고 뭐가 드러나면 나중에 어떻게 고개를 들려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국민들이요,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저 2대 관계자 4명한테 가장 많이 흥분을 했다고 봅니다. 아하. 뭐 원래 좀 뻔뻔한 사람이 뻔뻔하게 하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하고 엘리트들이라고 이대에서 총장하고 학장하고 입학처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누가 봐도 분명히 부정 입학은 했고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들고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 면접표에서 학점을 조작한 흔적이 있고 두 사람을 끌어내리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서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그냥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위정을 했을 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도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요.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받아서 혼자 조용한 공간에 갇혀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대가요. 이런 어떤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인사도 100%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은 사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대에 준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9개의 주요 교육부 프로젝트 중에서 이대에 해당 안 되는 거 1개 빼고 나머지 8개가 다 이대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대 학생들이 그때 단기 뭡니까? 온라인 교육 과정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0억이 넘는 연구 용역 프로젝트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최순실이 인사할 필요도 없겠지만 애가 거기 다니면서 계속 혜택을 좀 보려고 하면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인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주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혜택들이요. 저 4명의 전부 총장은 총장으로서 역할에 학장은 학장으로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뭔가가 구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요. 내가 누구 지시 받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큰 게 드러나니까
아마 저 사람들이 위정으로 처벌받더라도 네. 나는 아하.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버틴 네. 건데요. 특검 조사 결과 아마 제가 볼 때 저 4명은 네. 저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 사안이라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너무 웃긴 게요. 아니 부정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퇴학 조치시키고 입학도 무효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황영철 의원도 막 고성을 질렀지만 퇴학은 시켜놓고 입학 무효도 시켜놓고 그런데 아무도 그 행동을 그 짓을 한 사람은 없대요. 이걸 국민 보고 믿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논리적 함정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마 정유라 씨를 퇴학 조치시킨 거는 네. 교육부가 지시해서 퇴학 조치를 시킨 것이다. 네. 우리가 부정한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또 하나 지금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네. 어떤 부당한 짓이나 청탁이나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난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 7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했어요. 네. 그때 어떤 해석을 했었습니까? 네. 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모른다고 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얘기하니까 여성으로서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그 무엇을 했었나 보다.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남궁건 입학처장 얘기도 네. 해석을 하자면 부당한 지시는 자기는 안 받았다. 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도와준 적은 있다. 아하. 거꾸로 해석하면 네.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 도움 요청을 받은 적은 있다. 네. 역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우린 정당하게 신청을 했었어. 네. 그런데 교육부가 주더라. 네.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진실성을 너무 과신하거나 그래도 우리 사회에 교수까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분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말을 가지고 논리적인 장난을 쳐서 네.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송 의원님. 아니 질문들과 또 답하는 거의 연계선상을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중간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지금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입학에 당신이 직접 도와준 적이 있느냐, 뭐 했냐 이런 건데 자기 자신이 한 일은 부정입학이라는 것 자체를 도와준 건 아니고 뭐 요 부분만 하고 요 부분만 하고 요 부분만 하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나오기 전에 각자가 답변할 역할 분담이 거의 확실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역할 분담 내에서만 답변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전체에 깨어서 보면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인 건데 큰 고리로 보면 자가당착적인데 그 답변하는 거 보면 자기는 진실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